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돌아볼 내용이 참 많은 시장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12월 FOMC 매파적 금리 인하, 더 매파적인 투심. 이렇게 저희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견고했던 미증시가 FOMC 전후로 조금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믿을 구석이 미증시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표님의 분석과 전망을 저희가 좀 기다렸거든요. 네. 우선은 이 FOMC 리뷰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중요한 거 몇 포인트하고 네. 저의 의견을 좀 굳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상당 페드의 정책 금리를 레인지로 정해지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몇 %다는 건 상단으로 기준을 하니까 그 좌측 그래프 빨간 글씨처럼 기존의 4.5에서 4.75였던 정책 금리 수준을 25bp 베이비 컷하고 4.25에서 4.5로 낮췄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틀째 됐죠. 시장을 많이 흔들리게 하던 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낫플랫이 내년도 한 해 중립금리가 얼마나 떨어질 거냐, 그리고 그 19개 점을 찍는 이 분포도를 보면 네. 얼마나 매파적이었냐는 걸 우리가 알 수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매파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 한 해 뭐 한 4차례에서 적어도 3차례 정도는 인하시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점도표 그림을 보니까 내년 한 2차례 정도밖에 전망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자, 저희가 의견을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도표는 뭐 JP모건의 수석 전략가 말에 인용을 꼭 하자면 역대 가장 전망력이 없는 지표 중에 하나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의 19명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수준을 점을 찍는 거일 뿐이라는 말이죠. 이 점도표가 얘기해 주는 대로 앞으로 정책이 갈 것 같으면 이따가도 소개드리겠지만 우측 아래 제롬 파월의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죠. 제롬 파월이 제일 밑에 빨강색으로 써진 것처럼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을 수십 번 강조하지 않습니다. 연준 위원들도 데이터가 나오는 거를 보고 그때그때 적정한 정책을 찾아서 이렇게 수립을 한다는 이런 스탠스와 서로 상반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제죠. 12월 FOMC 시장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파적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롬 파월의 네. 인터뷰 주로 내용 보시면 일단 가장 중요한 중립금리를 저는 3.5로 해석을 했어요.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 경기를 화랑으로 가게 하지도 않고 부진하게 하지도 않은 아주 그 경제 전체의 균형이 있는 이퀄리브리엄 레이스를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그게 3.5라는 걸 꼭 강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따가 좀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세 기대 이상이다. 하락 위험이 없다라고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노동시장 둔화 중이지만 현재 수준이 아주 좋은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추가 진전을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매파적인, 이따 소개드리겠지만 뭐 헤드라인 지표라든가 물가 지표들이 조금씩 뜨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추가 진전 외에 노동시장발 인플레 요인이 안 보인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거비 하락세를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수치가 지금 조금씩 원서원서로 뜨고 있긴 하지만 그 물가 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그리고 주거비가 사실 1년 반, 1년 한 8개월째 계속 안 떨어지면서 이렇게 스티키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CPI에서 한 40% 차지하는 주거비가 드디어 이제 하락세를 보였다는 게 우리가 그 느낌상으로 시장이 이렇게 막 화들짝 놀래서 매파적으로 해석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뉴트럴한 담담한 인터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는 이유는 아까 그 헤드라인에도 그렇게 꼭 작가님께서 써주셨는데 매파적인 FOMC였고 더 매파적인 시장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입안자들이나 정책이 추구하는 이 어떤 정도와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정도는 늘 갭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이번에는 정책이 바라보는 시장에 대응하는 정책 금리 수준을 시장에서는 훨씬 더 낮게 기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자, 빠진 건 어쩔 수 없죠. 그럼 이게 박앤세일의 기간으로 활용을 할 거냐? 아니면 기조적으로 확실히 이게 더 꺾여서 한두 달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거냐? 저는 전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올해 초만 해도 2월, 3월 달에 CPI가 예상위로 뜨면서 좀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매번 그 패턴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다음 주요 지표를 한번 제가
추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망력으로 볼 때 점도표에 너무 동요하지 말자는 의견 주셨고요. 파월의 발언을 살펴보면 오히려 좀 중립적이고 역시 여전히 데이터 디펜던트를 강조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과 시장의 눈높이에는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갭을 좁혀야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부터 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제 FOMC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어요. 어제도 조금 흔들렸던 이유가 장기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히 지금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10년물 기준으로 6bp에서 7bp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길어야 뭐 한 2, 3일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장기금리가 빠지는 걸 보면 이것도 하루 이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길게 큰 조정이 올 것 같지는 않다. 지금부터는 제가 차트를 간단하게 아까 제가 제롬 파월께서도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언급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11월 CPI, PPI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이 조금씩 뜨고 이런 수치가 나와 있어요. 위에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근데 자세한 걸 뜯어보면 CPI에서도 자동차 값이 좀 많이 떴지만 주거비는 하락을 했습니다. PPI에서 음식료가 달걀값이 한 55% 지금 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건 이제 폐사하고 조류독감 이것 때문에 일시적이라는 해석. 그런 반면에 PCE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FMC에서 벤치마크로 삼는 게 1년 코어 핵심 PCE 물가 2%인데 그 PCE 항목에 들어가는 메디컬이라든가 포트폴리오 관리비 그리고 에어라인, 항공료 이런 것들은 아주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좀 떴다고 해서 물가가 지금 다시 되튈까? 아직은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제가 사실 그때 앵커님도 가끔 표현해 주신 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사운드라는 표현. 네. 저는 오늘 강건한 경제 펀더멘털이라고 제가 워딩을 꼭 바꾼 이유가 우리가 사운드 이코노미라고 하면 뭔가 안 좋아졌을 때 리실리언스, 회복력, 안정성을 좀 뉘앙스를 가져간다고 하면 제가 오늘 표현드리고 싶은 강건하다는 얘기는 헬스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꼭 쓰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성장 일로로 확장되는 지금 그 단계로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4.5 이상으로 돌파하고 뜨는 이유는 물가가 심각해서 뜨는 게 아니고 실제 경제 성장률이 워낙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확인해 보죠. 그 경제 성장률이 여러 가지 지표 확인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노동시장 우측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에 24만 2천 건 나와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제 발표된 22만 건으로 다시 안정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소매 판매 17일 날 발표됐죠. 미국의 GDP 30조 정도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소비 부분. 소매 판매 YOY로 2.9 기존 2.9에서 3.8로 대폭 상향.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워낙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집값 올라 주가 상승에 저축한 돈을 빼서 쓰지 않아도 그 추가적으로 형성된 걸로만 써도 소비가 지금 탄탄하다는 얘기거든요. 참고로 전자상거래 소비 비중이 지난달 0.1에서 이번 달 1.8, 그러니까 수치로 하면 18배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가 완연하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 전날 발표됐는데 S&P 글로벌의 플래시 PMI라고 해서 이제 PMI 지표 발표되기 전에 예측치를 발표했는데 좌측 그래프 보시면 그 종합 PMI 컴포지트 인덱스 아웃풋 상승했고 서비스 완연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반면에 제조업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 적어도 3년 동안은 제조업 가지고 우리가 미국 경기가 좌우되지도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동 생산성이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봐요. 이 회색 그래프가 미국의 non-farm labor productivity라고 해서 비농업 노동 생산성인데 보십시오. 팬데믹 전에 살짝 꺾인 이후에 굉장히 완연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 말은 AI 덕분이든 뭐든 간에 같은 시간을 가지고 과거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한다는 얘기 또는 같은 노동력을 가지고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의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이제까지 뜬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완연한 강건한 경기 펀더멘털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매파적인 그 FMC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정이 길게 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완연하게 건강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같은 좌측 그래프에 NFIB 비즈니스 옵티미즘 인덱스라고 하는 게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라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의 전미 자영업자 연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끌어가는 그 주체별로 보면 민간 부분 중에 대기업군이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이 있을 것이고 자영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대기업은 뭐 M7을 비롯해서 워낙 잘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제 성장의 낙수 효과가 가장 밑단에 있는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까지 이렇게 그 참고로 오른쪽 보시면 그 서브 인덱스 한 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고용이라든가 그 자본 지출이라든가 뭐 세일즈 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이라든가 다 전달 대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밑단에 있는 경제 주체들까지 경제 성장의 어떤 완연함이 번지고 있다는 얘기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이제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사운드 이코노미보다는 이제는 헬스 이코노미라고 부르고 싶다. 자, 역설적이겠지만 이러기 때문에 FOMC가 이렇게 매파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금리는 경제가 그렇죠.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집중을 하셔야 단기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굳건하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장기 관점에서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스탠스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네, 오히려 이 미국 경제가 이제는 그 마이너스에서 원상으로 돌아오는 힘을 넘어서서 플러스로 나아가는 힘, 강건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안정적이고요, 탄탄한 소비 보여주고 있고 노동 생산성의 완연한 상승이나 또 중소기업, 자영업자로까지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경제의 질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또한 물가지표를 해석할 때는 저희가 어떤 항목이 상승률을 끌어올리는지까지도 좀 세부적으로 봐야겠다. 이를테면 일시적인 요인으로 올라간 달걀 같은 내용도 저희가 체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매파적인 모습을 보인 게 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였는데 그럼 앞으로 저희가 시장 전망을 바라볼 때 어느 쪽에 좀 시선을 가져가야 할까요? 아까도 한번 살짝 모두에 언급을 드린 대로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지배할 수 있는 아주 강한 지표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겠죠. 네. 말씀 나온 게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그래프가 작년 7월 달 현재 수익률 곡선이고요. 주황색이 올해 1월 달에 수익률 곡선이고 고동색이 지난 12월 20일 날 죄송합니다. 수익률 곡선인데 올 초 대비만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2년, 5년, 10년, 30년물 국채 금리가 연초 대비 2년은 8bp 올랐고요. 10년물 금리가 67bp 올랐습니다. 장기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바로 옆에 제가 같이 써드렸어요. 쉽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결정되는 결정 구조는 중립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됐었죠. 네. 그 FOMC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그거의 기준이 되는 또 중립금리라고 해요. 우리가 중립금리는 정답은 없지만 그 페드 위원들께서 인터뷰할 때 언급했던 거 보니까 3.1에서 한 3.2, 3.15 정도 됩니다. 시장에서 전망하는 3.75, 뭐 도이치뱅크에서 3.75 공격적으로 불렀는데 사실 뭐 도이치뱅크가 정확성은 떨어지니까 저희는 결론적으로 한 3.5 정도 보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그저께 그 인터뷰를 실시간으로 제가 다 봤거든요. 밤을 새면서. 근데 제롬 파월 답변하시면서 지금 현재 중립금리가 그 지금 100bp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는 말을 살짝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립금리가 3.5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10년, 2년물 단기 채권의 돈을 빌려줄 때보다는 장기 채권의 돈을 빌려줄 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한 편으로 우리가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시장 평균이 1%에서 한 1.1% 정도 봐요. 그러면 3.5% 기준금리의 기준이 되는 중립금리에다가 1에서 1.1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4.5에서 4.6이 나오죠.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45, 4.5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이게 굉장히 과한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국채금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 모델, 저희가 보는 논리에 따르면 지금이 딱 적정한 금리인 거예요. 그럼 다시 해석을 하면 지금 4.6 거의 가까이 되는 4.5가 넘는 이 국채금리는 거의 이제 상단까지 올 만큼 왔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투자 전략을 감안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까지는 제가 미국 국채 투자하는 걸 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서서히 미국 국채, 장기 국채 투자할 수 있는 네. 타이밍이 서서히 도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그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국채금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지금 앞서 저희가 지금과 같은 시장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말씀도 살짝 해주셨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그거를 저희는 이제 뭐 바이 더 딥, 뭐 딥이 쑥 빠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빠졌을 때 사자라는 저가 표현으로 매수인가? 예, 저가 매수, 뭐
박앤세일 기간 다르게 표현하는데 저는 박앤세일 또는 바이더딥이라고 콜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방금 설명드렸던 미국 국채금리 거의 상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국채금리가 이제는 안정화되는 수순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까 제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차트 가지고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헬시하다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차트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올해 1, 4분기 파란색으로 써놨습니다. 1, 4분기에 1.6% 상승하더니 2, 4분기에 2.8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상향 조정에 3.0으로 또 상향 조정을 했고요. 3, 4분기 어제 확정치 발표됐죠. 3, 4분기에 그 GDP가 3, 4분기가 2.8인가 그랬었네요. 이게 3.1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GDP 성장률 3.2에 육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기간 동안에 거의 2배 육박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노동시장 이런 것들 다 근거를 보여드렸잖아요. FMC가 매파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펀더멘털이 강건하면 자본시장은 펀더멘털에 수렴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이제까지 적어도 그렇게 시장을 대응했을 때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박앤세일 또는 바이더딥 기회로 꼭 삼으셔도 될 거라는 말씀으로 가늠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딱 한마디로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바이더딥 한다면 어느 쪽으로 시선 가져가야 합니까? 여전히 빅테크입니까? 저는 빅테크 플러스 트럼프 정책의 수렴, 정책 우리가 몇 가지 그 셀콜, 수혜주들, 바이콜 네. 봤잖아요. 그것만 참고하셔도 올해 내년도에 수익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의 리더십은 이어질 것이고 트럼프 정책 수혜주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